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생활과 건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과 건강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병이란 무엇인가 다음부터 이제 질병은 어떻게 진단할까,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질병은 어떻게 진단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문진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문진은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받아봤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 하죠. 뭐 배가 어떻냐, 여기가 아프냐, 저기가 아프냐. 그런 것처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을 문진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촉진은 무엇이냐? 자, 자,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자, 배에 통증이 있을 때 특정 부위를 이제 눌러보거나 아니면 등을 만져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자의 몸을 직접 만져서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촉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물리적 진단이란 있는데 물리적 진단이란 무엇이냐? 자,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청진기 모두 들어봤죠? 자, 16페이지, 교과서 16페이지에 그림 1-4를 보면 청진기,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고, 자, 혈압계도 있습니다. 자, 혈압계는 이제 혈압의 측정을 통해서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혹시 혈압에 문제가 없는지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자, 측정의 원리는 자, 그림 1-5, 17페이지 1-5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나중에 진짜 계약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전에 선생님이 찾은 동영상 링크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CT 촬영이라고 있는데, 요건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봤죠? CT 촬영은 뭐냐면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방향에서 환자의 몸을 동시에 X선으로 촬영을 해서 단면으로 슬라이스한 것처럼 단면 촬영을 하는 것을 CT 촬영이라고 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MRI 촬영. 요건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강한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에서 나오는 힘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 속에 이제 고주파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신호를 통해 이것도 역시 CT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단면을 촬영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리적 진단은 또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아까 CT는 뭐였죠? CT 촬영은 X선을 통해, 그리고 MRI는 고주파를 활용해서, 이거는 양전자 단층 촬영은 방사성 원소를 몸에 넣어서 감마선을 검출하는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 모식도는 17페이지 그림 1-6을 같이 보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 진단에서 가장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이것도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자,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는 아래 그림도 나와 있듯이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리고 초음파가 물질에 부딪혀서 나오는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자, 초음파 검사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맞아요. 보통 임산부 이제 태아의 사진을 볼 때 초음파를 많이 사용해 하는 장면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초음파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다고 판단돼서 임산부들한테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자, 물리적 진단 이외에도 생화학적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액 검사, 쉽게 얘기하면 피 검사예요. 피 검사. 자, 피에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혈장,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를 볼게요. 자, 혈액 검사에는 무엇이냐? 혈액 속의 혈구와 혈장 성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은 무엇이냐? 아래 표를 보면 혈액의 액체 성분,
그리고 혈구는 무엇이냐? 혈구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는 뭐 아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산소 운반을 도와줘서 이제 인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소판은 지혈 담당. 우리가 손을 베이면 지혈이 되죠. 그런 역할을, 딱지를 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평균보다 적으면 산소 운반이 어렵겠죠. 그러면 빈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 운반이 어려워져서. 그리고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아지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얘네가 증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병균이나 뭐 여러 가지 유해물들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되니까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장 검사에서는 추가적으로 혈당량, 우리 혈당 배웠죠? 혈당량을 확인해서 당뇨병, 효소, 호르몬 수치들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혈액 검사 말고도 소변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요 검사지, 그 긴 검사지 있잖아요. 거기서 묻어나오는 색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아마 소변을 받아서 이제 가서 정밀 검사를 할 텐데 그때 성분을 분리해서 질병 진단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변 검사는 물리적 성상 검사라고 해서 육안으로 색이나 얼마나 탁한지 그리고 냄새 등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학적 검사예요. 요 검사지봉을 이용해서 당이 묻어나오는지, 단백질이 묻어나오는지, 혹시 혈은 나오지 않는지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검출이 되면 소변을 받아서 현미경을 통해 적혈구, 백혈구, 세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결정 등을 관찰하는 것이 요침사 검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점인데 코로나와 비슷한 이제 독감 예방 같은 것을 해봤을 거예요. 예방접종을. 그래서 예방접종이란 무엇이냐? 면역력을 키워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백신 주사, 즉 치료제 주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예방접종에는 능동면역 그리고 수동면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능동면역은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약해진 병균을 우리 몸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해진 병균도 병균이잖아요. 그러면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가 작용하겠어요? 백혈구들이 작용을 하고 몸 스스로 면역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이 약한 병균들을 대상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 몸에는 그 병원체가 강해져서 들어와도 면역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동 면역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동 면역은 무엇이냐? 이거는 병원체, 즉 병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병균에 대해 만들어진 백신, 항체를 넣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항체는 평생 우리 몸에서 살 수 있을까요? 걔네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는 더 이상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독감 주사도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씩 맞게 되는 것이 아마 수동 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방접종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19페이지를 보면 선생님 OT 영상에 올린 것처럼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해요. 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소독하는 거였죠. 자,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끝이어서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OT 영상에 있는 손 씻기 영상을 한번 다 봐주고, 아까 얘기했던 혈압 측정의 원리 태그되어 있는 영상도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해서 공지 하나를 올렸으니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